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앞에서 우리 했던 거 조금 알아보고 한 번 더 리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에 이제 관련된 연산자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죠? 자, 연산자 중에서 연산 우선순위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연산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진행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있다. 대입 연산자 A 이퀄 B 이퀄 C 이퀄 O 뭐 이런 연산자가 있다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이런 순서대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갈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다 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연산에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연산자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가 존재한다. 단항 연산자는 뭐 이렇게 부호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정감 연산자, 그 다음에 부정, 논리 부정, 비트 연산자 이런 것들이 다 단항 연산자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단항 연산자의 부호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불리한 타입과 캐릭터 타입에는 이것은 부호가 포함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불리한은 뭐 true, false 뭐 이런 값들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면 어떤 타입으로 이제 자동 변환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 그죠? 자, 뭐 바이트 타입은 인테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일어나고, 뭐 인테저 타입 R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테저 타입으로 연산을 하면 인테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일어난다 하는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플롯이나 뭐 더블 타입 이렇게 있을 때는 타입이 큰 쪽으로 자동 변환이 일어나고, 만약에 작은 쪽으로 하려고 하면 강제 타입 변환 캐스팅을 통해서 내가 연산을 취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정감 연산자 이거 봤을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변수의 어느 위치에 앞에 존재하느냐, 좌측에 존재하느냐, 우측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연산을 어떻게 한다 뭐 하는 것들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자, 그리고 뭐 논리 부정 연산자, 그죠? 이것은 요 P 연산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니까 이 연산자의 값이 뭐 true면 false 값을 가지게 할 거고, false면 true의 값을 가지게 할 거고, 비트 반전 연산자는 비트 값에 대해서 반전시켜주는 연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비트 연산자는 비트를 반전할 수 있는 연산자의 어떤 타입이 가능하냐니까 바이트, 숏, 롱, 인테저, 롱 이런 타입들에 대해서 연산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반전 연산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만약에 V1이라는 값이 10이란 값을 가진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인데, 자, 이것을 비트 반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비트 반전하면 10이란 값은 이진 값으로 101이란 값을 가지고 그 앞에는 다 0으로 채워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반전시키면 0이 있는 부분이 다 1로 바뀌고 1인 부분이 0으로 바뀔 거니까 10이란 값을 반전시켜 버리면 모든 비트가 다 뒤집어진다. 뭐 10뿐만 아니고 모든 숫자에 대해서, 그죠? 다 비트 반전이 일어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보면, 요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integer.to binary string, 이렇게 해서, 인티저 값을, 이진 값으로 바꿔주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것들을 10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진 값으로 바꿔서 스트링 타입, 이건 문자 L이니까, 그죠?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를 한번 봤었습니까? 봤었나, 안 봤었나? 비트 반전에 보면, 비트 반전 연산자에 보면, 자, 10이란 값을 비트 반전하고, 그죠? 이렇게. 자, 비트 반전한 거에 대해서 1을 플러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비트 반전하면 아까도 자, 10이란 값은 이진수로 101이라 했어요. 그죠? 1010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바이트 타입이니까 몇 비트예요? 바이트, 여기 지금 여기는 인티저 타입이죠. 그죠? 인티저 타입이니까 몇 비트입니까? 몇 비트예요? V1이 몇 비트를 가집니까? V1 변수가 32비트를 가져. 그죠? 그러면 앞에는 다 0으로 차겠죠. 그죠? 자, 여기 8비트니까 8비트짜리가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0으로 다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0으로 다 차 있을 거고, 자, 이게 이제 10이라는 값인데, 비트 반전하면, 여기에 대해서 비트를 반전, V1이라는 값이 인테저 타입이고, 값이 10이다, 이거죠. 근데 이걸 비트 반전하면, V1을 비트 반전하면, 다음은 뒤집어지면 되겠죠, 그죠? 111111 전부 반전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1은 0, 1, 0,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반전이 될 거다. 그랬을 때, V2는 이제 비트 반전했으니까, V2는 이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V2가 될 거다. V2가 될 거고, 그 다음 V3는, 비트 반전한 거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그죠? 여기 1을 더했어요, 그죠?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돼요? 1은 뭡니까? 1이란 것은 전부 0이고 0, 0, 0, 0, 0, 0, 0, 1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V2에다가 1을 더하면, 자, 여기 보면 비트 반전한 거에, 그죠? 비트 반전한 거에 1을 더한다는 거, 더해서 V3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0. 캐리 하나 발생했죠, 그죠? 올림수. 여기는 1, 그죠? 00이니까 아까 캐리 발생한 거. 여기는 1 플러스 0은 1, 00은 0, 10은 1. 그 다음 계속 다 1이겠죠. 여기 앞에 다 0이니까, 그죠? 쭉 다 뭐 해서 1로 가득 찰 거다. 그죠? 해서,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10110이 될 거다. 10110. 그죠? 자, 그러면, 자, 그것을 이제, 여기 이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자, V1 값은, 이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V1 값이 지금 10진 값인데 10진 값을 이진수로 바꾸는 게 아까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여기 integer.to binary string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to 바이너리 스트링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에 가보세요. 여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to 바이너리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하나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전부 to 바이너리 스트링 불렀죠, 그죠? 전부 다 이걸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v1, v2, v3 다 불렀는데 v1 값을 인자로 그 메소드에 넘겨준 거예요, 그죠? v1은 여기 지금 to 바이너리 스트링이라는 메소드에서 지금 v1이 여기서 어느 인자로 전달됩니까? 여기서 어디로 전달돼요? value라는 여기 내부에 보면 괄호 열고 int value 돼 있죠, 그죠? 요 value라는 변수로 요 값이 전달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전달돼요, 그죠? v1이 전달되는데 요 value라는 변수는 타입이 인테저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정의해 줬죠, 그죠? 인테저 타입이다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v1을 갖고 와서 이게 value 이제 value가 v1 값을 갖고 왔을 건데 아까 여러분들 integer to binary string 했는 거 이것을 str이라는 이거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했죠, 그죠?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해서 str 값을 이제 변환해서, 그죠? 넘겨줬죠, 그죠? 리턴 시켰어요, 그죠? 리턴 시켰죠, 그죠? 리턴 시키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그죠? 맞습니까? 넘어와서 str 값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10진수 뭐 이런 글자를 찍고 v1 값 여기 v1 값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v1 값은 얼마겠어요? 얼마입니까? 여기 v1 값이 얼마예요? 알면서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여러분들 왜 너무 조용하다. 에? 남창규, 맞죠. 남창규 어디 있어요? 여기 V1 값이 여기 V1 값은 얼마예요? 예? 예, 여기 10이 있잖아, 그죠? 예, 그 10이 있으니까 그냥 V1 값은 10이겠죠, 그죠? 여기 V1은, 여기는 이제 아까 이 메소드에서 변환한 값을 리턴했잖아요, 그죠? 이 변환한 값은 뭡니까? 10에 대한 이진 값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integer to binary string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갖다가 str로 넘겨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 값을 표현한 거예요, 비트 값, 그죠? 비트 값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V2도 마찬가지죠, 그죠? V2도 마찬가지로 아까 V2 값을 10이란 값을 반전시켰어요. 10이란 값을 반전시켜서 반전시키면 어떤 값이 될지는 이제 한번 여러분 찍어 봐야 될 거예요. V2 값을, 그죠? 그러면 비트 값을 찍고 V2 값을 찍어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하니까 V1 값은 1010이라고 찍혔어요. 1010. 그 다음에 V2는 아까 이제 비트 V1을 비트 반전한 거잖아, 그죠? 비트 반전했으니까 여기 보면 111111,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0101이 아까 1010을 반전한 거예요, 그죠? 비트 반전한 거죠, 그죠? 1010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 V2에 대한 10진 값, V2는 10진 인테저 타입, 그죠? V2 값을 찍으라 했으니까 V2에 대한 인테저 값은 마이너스 11이다. 그죠? 마이너스 11이다. 이거죠. 그리고 V3는 아까 V2에 대해서, 그죠? 반전한 거에 대해서 1을 더한 거니까 1을 더하면
10110이죠. 그죠? 여기 보면 10110이에요. 그죠? 앞에는 다 1이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십진 값은 뭐냐? V3.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서 하나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질문 없어요? 이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여기 지금 아까 V1, 이 V1은 왜 1010밖에 안 찍혀? 그죠? 1010밖에 안 찍혀. 원래는 뭐예요? 이게 000000001010이잖아. 그죠? 예? 근데 1010만 찍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integer.to binary string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진수로 바꿔주는데 앞에 모두 0이면 그건 생략해버려요. 앞부분이 모두 앞이 여기 다 0이었잖아요. 그죠? 이건 안 찍어주는 거죠. 그냥 여기 1이 있는 데부터 값을 갖다가 이제 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값을 찍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기가 안 좋잖아. 여기 뒤에 11은 여기 쭉 다 이게 뭡니까? 이 몇 자리예요? 32자리에요. 그죠? 32비트 자리를 표현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10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2비트로 표현하려고 하면 앞에 0이 뭡니까? 28개가 0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0이 28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메소드를 부를 때 이게 while 루프를 사용해 가지고 0의 개수를 찍어줬어요. 아까 str이라고 되어 있죠.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채워 넣는 거예요. 0을 32개. 자, 스트링 랭스 길이가 32가 아닐 때까지 계속 0을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값이 뭡니까? 이게 내부에 str이라는 요즘 str.length라는 것은 뭐냐니까 str이라는 거는 스트링 변수예요. 스트링 변수인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볼 건데 요 놈의 길이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str이라는 변수의 길이 값을 갖고 오는 거다. 그래서 0으로 채워놓고 나머지 이제 1인 부분만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앞에 0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10진수 10을 출력해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어요. 보기 좋게 좀 이렇게 맞춰준 거죠. 자, 뭐 이것은 아까 메소드,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int2 이렇게 되죠. 그죠? integer to binary string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하면 이제 그냥 개개 함수를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런 작업들을 좀 더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10이란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추가를 해봤죠. 그죠? 마이너스 10이란 값.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이란 것은 아까 여기 해봤죠. 요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죠.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죠? 10진수로.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 반전하면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비트 반전하면 어떻게 돼요? 1, 0, 0, 1, 0, 쭉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비트 반전하면, 플러스 얼마가 될 거예요. 플러스 얼마가. 자, 그래서, 비트 반전한 값, V5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비트 반전한 거에다 1을 합쳤어요. 1을 합쳐봐요. 1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합치면 자, 11 0 1 0 1 0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거는 값이 얼마예요? 이거는 값이
플러스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플러스 10.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본 거, 요 값이잖아요. 그죠?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V6를 한번 출력해보면, V6를 출력해보면, 아까 V4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요런 값이고, V5는 1을 더한 거, 그러니까 1을 더하면 0, 11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001이 될 거고, 1이 아니에요. 이건 비트 반전한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1001에다가 1을 더하니까 1010, 즉, 아까 그 10진값 10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뭐,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요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어떤 백이란 값을 저장하고 비트 반전하고 아까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항연산자. 이항연산자는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피연산자. 그죠? 연산할 게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산술 연산자, 뭐 연결 연산, 문자열 연결 이게 플러스. 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다 똑같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는데 문자열을 덧셈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덧셈하는 것은 사실은 값을 더하는 게 아니고 문자열을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문자열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문자열을 연결해서 표현해줘요. 뒤에 가서 우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죠? 이퀄, 플러스 이퀄, 플러스 이퀄 이건 뭔지 알죠? 그죠? 덧셈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이퀄은 뺄셈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예. 곱셈해서 집어넣고, 나눗셈해서 집어넣고, 뭐 이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대입 연산자가 있죠. 그 다음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거죠. 그죠? 두 개의 값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not equal, 논리 연산자, and, A와 B, A and B, A와 B, and 취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and M+P 두 개 있는 게 있고, 하나 있는 게 있어. 그죠? and, or, 쭉 이렇게 써요. 비트 논리 연산자. 이거는 비트끼리, 자, 논리 연산자, M+P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그죠? 요것은 비트끼리 연산할 때, 요런 M+P, 이거는 비트끼리 and 시키는 거예요. and. 비트끼리 or 시키는 거. 비트끼리 not, 위에, 요거는, 인버팅 취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트 이동 연산자. 비트를 쉬프트 시키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쉬프트 시킬 거냐, 이쪽으로 쉬프트를 시킬 거냐.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연산자에 해당하는 이항 연산자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서 불리한 타입을 제외한 모든 기본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 산술 연산자로서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값이 나올 때 오버플로우를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오버플로우란 것은 뭐냐니까 값의 그 범위를 넘어선 거.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인테저 타입이다. 그러면 인테저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죠?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테저 타입으로 계산했는데 너무 큰 값을 곱했다든지 그래서 인테저 타입 넘어가 버렸어요. 그 범위를.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갔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된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이 계산할 때 계산하는 P 연산자의 값이 얼마나 커서 연산하고자 하는 타입보다 더 넘었을 건지, 그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 주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확한 계산 정수를 사용해서 하는 게 좋다. 계산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정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정수로 계산하는 게 좋다. 실수값은 왜냐하면 실수값의 타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플롯 타입하고
더블 타입 있잖아요. 그죠? 자, 플롯 타입이나 더블 타입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죠? 표시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그게 이제 정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정확도.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어쨌든 얘가 우리가 만약에 정수 값을 실수나 더블 타입이나 플롯 타입으로 바꿔버리면 어쨌든 정수 값을 뭡니까? 플롯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값을 변화시키는데 정확하게 변환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의도치 않게 값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수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정수로 계산해라 하는 거죠. 예. 그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예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NaN이라는 거하고 인피니티 연산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면 값이 얼마가 돼요? 0으로 나누면. 만약에, 2 나누기 0. 자, 이건 뭐야? 여러분들, 이건 뭐야? 이거는 무한대라고 표시하죠. 그죠? 불능이라고 그죠? 불능. 그죠? 0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0으로는 어떤 값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0으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으로 나누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연산에서, 그죠? 0으로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피니티라는 값을 돌려줘요. 자바에서는 인피니티. 인피니티라는 값을 돌려주고, 또 값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값이 없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퍼센트라는 것은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값을 구하는데 어떤 값 나누기 3 하면 이것은 어떤 값을 3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뭐 어떤 값이라는 것은 정수 값이겠죠. 그죠? 정수 값을 대상으로 나눴다. 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0이나 1, 2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존재하겠죠. 그죠? 존재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라. 이거죠. 이거 나머지 값이 없잖아요. 그죠? 구할 수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NaN이라는 값을 돌려줘요.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 오류가 발생할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연산자, 연산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아까 뭐 잠깐 봤지만 어떤 값을 나눈 나머지 값, 퍼센트라는 것은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V1이라는 변수를 바이트 타입에 1이라는 값을 넣고 V2라는 바이트 타입에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V3 값은 이제 사실은 V1 플러스 V2 한 결과값은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인테저 타입으로 되는 거예요. 인테저 타입. 그죠? 인테저 타입 되는데 바이트 타입으로 이거는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뭐 이런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또 이런 게 나와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바이트 타입인데 바이트 타입끼리 서로 대한다. 그죠? 바이트 타입끼리 서로 더하면 여러분들 이게 연산 플러스 연산자 산술 연산에서는 이게 어떤 타입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자동 변환하는 게 바이트 타입끼리 바이트 타입이다. 이건 어떤 타입이에요? 어떤 타입으로 변합니까? 산술 연산할 때는 인테저 타입으로 바뀐다. 그죠? 인테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돼요. 그래서 결과값은 사실은 인테저 타입으로 바뀐다. 자동 변환. 그 다음에 인테저 플러스 롱이다. 그러면 롱이 뭐 더 크니까, 그죠? 이것은 결과값이 롱 타입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거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V1이 값이 10이고 V2가 2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V3는 10 나누기 2 하면은 V3 값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인테저 타입이에요. 그죠? 인테저 타입. 그럼 인테저 타입은 V3는 값이 결과값이 인테저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값이 얼마예요? V3가. V3가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죠? 5. 예, 이건 딱 떨어지네. 그죠? 그 다음에 V4는 더블 타입이에요. V4. V4는 더블 타입이다. 그러면 V1 나누기 V2 하면은 값이, V4는 값이 얼마입니까? 5.0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더블 타입, 인테저 타입이지만 더블 타입으로 이제 자동 변환돼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잠깐만요. 네. 근데, 자. 만약에 저희가 5가 아니고 10 나누기 5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5가 아니고 2가 아니고 이게 4라고 가정해봐요. 4. 만약에 4다. 4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4. 자, 만약에 이게 2가 아니고 4라고 가정해 보세요. 4. 4라면 이게 V3 값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V4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V4는 더블 타입이에요. 그죠? 더블 타입으로 했으니까 더블 타입인데 V1 나누기 V2 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실수 타입. 얼마? 2.5. 네. 근데 2.5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V1 나누기 V2 할 때 이건 인테저 타입으로 나누어서 실수로 집어넣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인테저 타입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인테저 타입으로 계산돼서 더블 타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5가 아니고 2.0이 돼버려요. 이거는 2.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에 강제 타입 변환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V1이나 V2 중에서 하나를 더블 타입으로 바꿔서 계산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V1을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든지 V2를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큰 타입이 있어야 더블 타입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진다. 아니면 V1에다가 1.0이란 이 뭡니까 실수값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곱해서 V2로 나눠주든지 이거 다 같은 결과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정확하게 값이 2.5라는 값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자, 여기 보면 V1이 인테저 타입으로 5이고 V2가 2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절트 1은 V1 플러스 V2 했으니까 리절트 1은 얼마겠어요? 7이겠죠. 그죠? V1에서 V2를 빼면 리절트는 인테저 타입이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10이 되겠죠. 그죠? 나누기 하면
자, V1 나누기 V2 하면 얼마야? 이거는 얼마? 얼마야? 2가 되겠지, 그죠? 리절트 4는 인테저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5에 대해서 2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지, 1. 그죠? 1. 근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V1을 5가 아니고 5.0이 돼. 이제 5를 갖다가, 그죠? 5가 인테저인데 V1을 더블로 변경한 거예요. 그죠? 더블로 바꿔서 V2로 나눠주면 리절트 6은 2.5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7, 3, 2, 1 쭉 나오는데 뒤에 리절트 6은 값이 2.5가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책의 76페이지에 보면 7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까 그 바이트 타입 플러스 바이트 타입 했을 때는 인테저 타입으로 인테저 타입으로 해서 인테저 타입이 계산된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인테저 타입 플러스 롱 하면 롱 타입으로 큰 타입으로 바뀌어서 자동 변환돼서 롱 타입으로 계산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준해서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 이제 아까 문자 예리 있었는데. 자, 요거. 만약에, C1이라는 이제 캐릭터 타입이죠. 그죠? 캐릭터인데. 자, 문자 A라는 거. 문자 A를 캐릭터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문자 A에다가 플러스 1 했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한 거를 캐릭터 타입으로 집어넣으면, C1이 뭐가 되겠어요? C1 값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문자 원래는 이게 없으면 그죠? 만약에 당연히 자 이러면 이러면 뭐 C1에 A가 들어가고 C1에 A가 들어가겠지만 이게 아니고 C1에다가 문자 A를 넣는데 1을 더해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니까? 뭐야? C1에 1이 합쳐지니까 합쳐졌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A라는 문자를 집어넣으면 A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저장된다고 했죠. 그죠? 코드 값이 저장돼요. 거기에다가 그 코드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C1에는 어떤 값이 나중에 찍어보면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요? A보다 하나 더 큰 값, 그죠? A보다 하나 더 큰 값이 B예요, 그죠? B예요. 그래서 B라는 값이 나올 거다는 거죠. 그 다음 C2는 A. 자, 했어요. C2는 A다. 그 다음에 S1이라는 인테저 타입을 C2라고 했어요. 여기는 C2는 캐릭터 타입인데, 그죠? 캐릭터 타입인데 S1이라는 인테저 타입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C2가 나중에 이게 C2를 출력해보면 값이 문자가 A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자 A가 찍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형 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C2라는 값을 S1으로 받았는데 S1은 인테저 타입이야. 그러면 C2가 인테저 타입으로 자동형 변환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동형 변환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인테저 타입은 뭐예요? 갖고 있는 값이 뭐예요? 숫자 값을 갖고 있잖아. 그죠?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S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C2에 해당하는 코드 값, 그죠? A에 해당하는 코드 값인데 그 코드 값을 나중에 출력하면 숫자 값으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65가 찍힐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찍히고. 그래서 이게 S1을 찍어보면 65가 찍힐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하나 또 이제 S라는 변수의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보면
문자 그 뭡니까 변수의 타입이 캐릭터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딱 보면 요거는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딱 여러분들이 색깔만 봐도 이게 지금 스트링이란 거는 뭔가 좀 다른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색깔부터 달라요. 그래서 뭐 인테저 타입이나 캐릭터 타입은 기본 타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본 타입인데 스트링은 기본 타입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금방 다음 장 정도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게 그죠? 문자열은 s라는 변수에 문자열을 저장하는데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a라는 문자, 자 문자열이니까 이제 아까는 이게 문자니까 자원 따옴표를 했는데 지금은 쌍따옴표를 해서 a하고 b하고 플러스 이건 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자를 서로 연결해 준다, 그죠? 그래서 a, b 그 다음에 1 이거는 숫자잖아, 그죠? 숫자지만 문자로 들어가요. 1로 A, B, 1 그 다음에 캐릭터 C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0.12 이런 값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S 값을 찍어보면 이게 다 연결돼서 찍힐 거다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A는 여기 지금 C1은 A 플러스 1 했으니까 B라는 값이 찍혔어요. 그죠? 자, 이 C1이라는 값을 갖다가 인테저 값으로 바꾸면 66이라는 값이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C2는 A니까 C2는 여기 C2라는 값은 캐릭터 타입이니까 C2는 A라는 문자가 찍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1은 뭡니까? 아까 C2를 문자 A를 인테저 타입으로 바꿨으니까 숫자값 65가 찍힌 거예요. A라는 문자의 그 코드 값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A라는 문자의 코드 값이 어떤지 한번 봤었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없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그 이진 값에 대한 그 코드 값에 대한 숫자 값은 65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S는 이게 이제 문자를 다 연결한다 했죠, 그죠? A, B, 그 다음에 1이 찍혔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캐릭터로 불렀죠, 그죠? C 그 다음에 2, 3, 4 뒤에 블랭크 단어 찍었어요, 그죠? 블랭크. 그래서 2, 3, 4 블랭크 그 다음에 0.12 이렇게 찍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다른 예가 자, 만약에 S1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S1이 하나 있었네. 이거 언제 들어갔어? S1이, 위에 있구나. 그죠? S2로 해야 된다, 그죠? S2. 자, 이 S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찍힐까요? 이거는 2, 3, A, B, 1, C, 2, 3, 4 띄우고 0, 1, 2, 0.12 이렇게 찍힐까요? 찍힐까요? 요건 또 달라요. 2 더하기 3은 계산해버려서 6, A, B 이렇게 찍혀요. 자, 한번 봅시다. S2를 찍어보면 6이 아니지. 2 더하기 3이고 5죠. 그죠? 5, A, B, 1, C, 2, 3, 4, 0.1 이렇게 찍혀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자열 뒤에는 그대로 다 연결해서 찍어주는데 앞에 뭐 숫자가 들어간다. 이것은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찍어줘 버려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나중에 뭐 쓸 일이 있으면.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고 아까 앞에서 했는 거 앞에서 했는 게 어떤 거냐니까
이거였죠, 그죠? V1, V2를 연산하는데 강제형 변환. 요거 지금 더블 타입을 요렇게도 해보고, 사실은 리절트 6를 아까 여러분들 책에 몇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리절트 7은 이제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팔은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같은 값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6, 7, 8은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를 다 V1, V2가 다 인테저 타입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큰 값으로 지정해 주면 돼요. 강제 형변환 해주면 되죠. V1을 형변환해 준 거, V2를 형변환해 준 거. 이거는 V2가 자동으로 0.1을 곱해줘 버렸으니까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버린 게 실수 타입을, 그죠? 자, 요거 다 V6 리절트 6, 7, 8은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해보고, 요거하고 아까 했던 거 내용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금방 한번 해보세요. 책에 어디 내용이 나니까 78페이지 프로그램하고 79페이지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그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A 할 때 A에 대한 그 코드 값도 한번 찍어 보세요. A에 대한 코드 값. A에 대한 코드 값은 찍을 수 있겠죠, 그죠?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함수 사용해서 코드 값 찍는데 0으로 참 부분은 0으로 치워 넣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코드가 있으니까 거치고 넣어서 하면 됩니다. A의 코드 값은 A의 코드 값이 캐릭터 타입의 코드 값 있잖아. 65에 대한 코드 값이 있잖아. 그치? 이거 우리 앞 시간에 했었잖아요. 잠깐만.
A에 대한 코드 값은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캐릭터 타입이니까 캐릭터 타입은 16비트예요. 그죠? 16비트. 근데 이제 요것을 뭐 32비트로 인테저 타입으로 해서 코드 값을 한번 찍어 보세요. 자, 코드 값 찍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integer.toBinary string 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한번 찍어 보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질문하는 사이트에서 여기 분배했는데 아직도 이벤트를 생성을 못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이벤트 생성을 내가 못했어. 어저께 바빠서 못했는데 해결하는 대로 열어놓을게요. 그리고 어제 과제는 뭐 다 해봤을 때 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었죠? 그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이 필요합니까? 어제 과제는 뭐 답이 특별히 뭐 안 올려도 되겠죠? 그죠? 십 분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 다녀온 사람은 다녀오세요.
다 들어 아직 안 들었죠? 자, 이제 다 들어왔죠? 다 한번 해봤습니까? 다 해봤죠?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죠? 대답 좀 해라, 대답. 네.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이번 주에 사장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주부터는 뒤에 붙으셔야 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아까 앞에 본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표시해 본 겁니다. 문자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X 값이 지금 보면 10만이란 값하고 Y 값이 10만. 이거는 그냥 인테저 타입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이 값을 갖다가 X 곱하기 Y 해버리면 이제 뭡니까? 인테저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죠? 넘어서 버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Z 값을 찍어 보려면 Z 값은 이미 인테저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상한 값을 찍어줄 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럼 인테저보다 더 큰 값으로 지금 이 값이 인테저 범위를 넘을지 안 넘을지 내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이 값은 딱 요거는 그냥 숫자로 값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100만 곱하기 100만 하면 10만 곱하기 10만 하면 뭐 범위를 넘어서겠다. 이런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겠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X와 Y 값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X와 Y 값이, 증가되는 어떤 값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예외 처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뒤에 10장 가면 예외 처리가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좀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놨는데,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try catch라는 문장을 써요. 그래서 try 해서 이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 보면 예외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 예외 클래스를 기술해주고 이때 일반적으로 그죠? 뭡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가 예외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기 메시지에서 뿌려주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큰 문장은 try catch라는 문장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뒤에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 예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정확한 계산은 정수를 사용해서 하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변수는 인테저 타입이래. 값을 1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피스 유닛이라는 변수는 더블 타입이에요. 0.1이다 이거죠. 0.1. 그 다음에 넘버라는 값은 7이에요. 인테저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리절트는 자 이게 애플에서 넘버 곱하기 피스 유닛. 자 이렇게 하면 7 곱하기 0.1 하면 얼마예요? 7 곱하기 0.1은 0.7. 그래서 1에서 0.7을 빼면 0.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0.3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왜냐? 여기 지금 더블 타입으로 0.1을 표시했는데 이 더블 타입이란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표현에서 지수 부분과 가수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0.1을 정확하게 그 가수 부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52비트를 쓰잖아요. 그죠? 52비트를 써도 정확한 0.1을 표현을 완벽하게 못해요. 0.1에 대해서. 그래서 값이 좀 다른 값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0.1 곱하기 7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0.7이 되겠지만 얘는 0.7이 아니고 약간 다른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수 타입의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죠? 예. 더블 타입 뭡니까? 실수 더블 말고 뭐 플롯 타입도 동일해요. 그죠? 플롯 타입은 오히려 더 많은 오차가 발생하겠지. 그죠? 그거는 23비트밖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이 0.3이 안 나오고 약간 다른 값이 나온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계산할 때는 정수로 바꿔서 처리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정수로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지금 값을 갖다가 0.1을 곱하지 말고 다 10을 곱한 값을 10에서 뭡니까? 7을 빼주고 그 값을 실수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확한 값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요것도 잠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오버플로우부터 하나 봅시다. 오버플로우는 자, 여기 보면 값을 갖다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10만 곱하기 10만 해서 요 Z 값을 찍어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이상한 값이 찍힐 거다는 거죠. 이건 롱 타입이죠. 그죠? 롱 타입이니까 상관없죠. 그죠? 근데 뭐 INT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INT 타입으로 표시하면 INT 타입으로 실행해 보면 값이 여기 보면 이런 값이 찍힌다. 그죠? 예. 이런 값이 찍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try catch라는 문장을 넣는다. 그죠? 그래서 try catch라는 문장은 여기서 try catch라는 문장을 넣어서 여기 보면 어떤 계산을 하는데 자, safe add라는 함수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 내부에서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값을 뭐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넘겨주죠. 그죠? left, right 값을 넘겨줘서 하는데 여기 보면 through arithmetic expression 해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지금 left라는 값이 여러분들 integer.max value 이게 상수값이라 했죠. 그죠? 그죠?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정수값의 integer 타입의 최대값, integer 타입의 최대값을 갖고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내가 이 right 값을 뺀 거보다 left가 크다면
더 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뭐 어떤 값이 있는데 이 인티저 맥스 밸류 이 맥스 값이 값을 한번 찍어보면 돼요. 이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을 한번 찍어보면 값을 한번 찍어 봐봤어요. 여기 보면 자 이게 인티저 맥스 밸류 찍어보면 뭐 20 몇만 뭐 어떤 값이 그죠? 예, 그런 값이 찍힐 거예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민 맥스 값을 한번 찍어보면 미니멈 값은 요 값이고 그 다음에 맥스 값은 미니멈 값을 찍었다. 이 지금 어떤 값을 찍는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뭐 그죠 이런 값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미니멈 상한선에 걸려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행한 걸 한번 찍어 봤어요. 예.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필요 없는 문장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냥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한번 찍어 본 거고, 사실은 에러 처리와 오버플로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감지하는 문장을 좀 별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넣어놨어요. 그죠? 이렇게 넣었는데, 결국은 이 try catch에서 오버플로우를 감지해서 여기 오버플로우가 감지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으면 이 문장을 갖다가 내가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버플로우가 너무 미니멈 값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력이 오버플로우 발생했다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arithmetic expression 이러한 것을 갖고 와서 여기 좀 캐치 문장 안에 arithmetic expression E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발생 안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게 리턴 값, left 플러스 right 해서 값을 처리해 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값이 이 지금 요 두 개 값을 더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left와 right를 더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값이 뭐 200이다, 2000이다, 2000이고 플러스 2000이다 하면 이 값을 더하면 뭐 4000이 되겠죠. 그죠? 4000이 되면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오면 값을 4000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죠? 값을 4000을 찍어주고 만약에 범위가 이제 아까 넘었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곱하기를 해봅시다. 곱하기를 한 게 너무 큰 값을 써야 되니까 아까 20만 00 이렇게 하면 자, 출력하면 이제는 오버플로우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실행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딱 해보면 이거는 안 넘었었네. 다시 이거 곱하기인데 left right 이렇게 이제 값이 커지면 그죠? 오버플로우를 발생해서 오버플로우가 이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커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쪽 if 문안에서 보면 여기 문장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어디로 들어간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출력문을 이런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플러스 쪽으로 커졌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커졌으니까 이쪽 if문을 수행했겠죠. 그죠? 해서 여기 뭐지? 값이 덜 큰가? 이게 지금 좀 더 큰 값을 내야 되나? 아닌데.
값이 정확하게 원래 어떤 값이었지? 이게 왜 안 나오나 이상한데. 레프트 라이트. 네. 아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게 오버플로우로 플러스 쪽으로 발생했으니까 이쪽 if문을 수행했어요. 여기 보면 인티저 맥스 밸류에서 밸류 값이 이런 미니 이쪽 아닌데 이게 맥스를 안 찍고 미니 값 찍었구나. 자, 여기는 맥스 값이에요. 맥스 값. 그래서 맥스 값은 뭐 이렇게 이런 값이에요. 그죠? 자, 이 값보다 이 값에서 오른쪽 값, 그죠? 요것을 뺀 것보다 더 큰 값이, 왜냐면 이 레프트라는 값이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약간 이제 잔머리를 쓴 거예요. 레프트라는 값이 진짜 플러스로 오버됐는지 마이너스로 오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은 거죠. 인티저 맥스 밸류라는 값이 요런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오른쪽 값, 이 값을 뺀 것보다 이놈이 더 크다면 오버한 거예요. 오버한 거죠. 플러스 쪽으로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문장에 걸리도록 마이너스 쪽으로 오버하면 마이너스 값을 뺀 거예요. 그죠? 예, 마이너스 값을 뺀 것보다 작으면 이쪽 문장에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제 여기서 try catch라는 문장을 넣어서 오버플로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 여러분, 요거는 뒤에 가서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오버플로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야기한 게 뭐냐,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방법. 자,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아까 애플이란 값이 1이란 값이 있어요. 1이란 값이 있는데, 자, 1이란 값이 있고 넘버란 값을 7이에요. 그죠? 근데 피스 유닛, 이제 이걸 이제 피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몇 조각 낸 거야. 0.1조각. 전체 이 사과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애플이 하나가 있고 그것을 0.1씩 나누니까 10조각 낸 거죠. 그죠? 10조각 냈는데 그럼 10조각 중에서 7조각을 빼버리면 몇 조각이 남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과를 1로 표시하고 피스 유닛은 0.1F 이건 플러스로 처리했어요. 그죠? 0.1F로 처리했어요. 플롯 타입이고 자, 그랬을 때 계산할 때 리졸트는 더블 타입으로 받았는데 넘버 곱하기 피스 유닛. 그러니까 7 곱하기 0.1 하면 0.7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0.7에서 1을 빼면 1에서 0.7을 빼면 0.4이 나와야 되는데 실행해 보면 0.3 얼마 이렇게 나왔다. 그죠? 0.3으로 딱 안 떨어지고 0.3 0000 뭐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값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을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여기서 애플 값을 10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10으로, 아까 0.1, 인테저 타입으로 바꾸는 거야. 그죠? 인테저 타입으로. 그래서 여기는 애플 값이 하나인데, 이게 곱하기 10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스 유닛은 뭡니까? 피스는, 뭡니까? 그, 10조각 낸 거니까, 10조각 낸 거니까, 템프는 토탈 피스가 뭡니까? 토탈 피스란 것은 지금 이게 애플이 1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7을 빼면은 3이 남는 거예요. 그죠? 3이 남아서 템프에는 3이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그것을 10으로 나누면 리절트는 정확하게 0.3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방법 0.3이 정확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계산상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상 오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런 거 놓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값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값이 조금 안 맞는 값이 나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NaN 인피니티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를 0으로는 좀 글자 타입이 이래서 그런데 이게 5가 아니고 0입니다. 그래서 글자체가 이게 좀 O자처럼 보여요. 5 나누기 0이면 0을 하면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으로 나눈 나머지도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값이 사실은 이제 0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피니티나 NaN이란 값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aN이란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계산한 결과 값이 이 5 나누기 0 한 게 이게 0으로 나눠졌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죠? 프로그램상에서. 그럴 때 값이 뭐 이렇게 더블점 is infinite 예? 그러니까 이게 인피니트 값을 가지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만약에 계산한 결과값이 인피니트 값이면 이게 참 값을 가지겠죠. 참값. 그 다음에 만약에 5를 0으로 나눈 나머지 값, 그죠? 이런 건 NaN이란 결과값이 NaN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is NaN이냐, 결과값이 is NaN이냐 하는 이런 이제 함수를 이용하면 NaN이면 참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NaN이 아니면 거짓 값을 폴스 값을 가지겠죠. 그죠? 자, 논리 값을 판단해서 이제 이게 내가 0으로 나눴느냐 뭐 이것을 판단하는데 프로그램한테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예도 보면 한번 봅시다. 자, 인피니트 얘가 있는데 자, 5라는 x 값이 5예요. 인티저 타입이고 y는 0.0 더블 타입으로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z 값은 x 나누기 y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를 0으로 나눴어요.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is infinite z 값이 뭡니까? infinite 값을 가지냐 아니면 nan 값을 가지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는 값이 얼마가 출력이 되겠어요? 인피니트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rue 값을 찍어줄 거예요. 그죠? 불리한 값을 찍어준 거예요. 여기 함수를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는 true나 false 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true 값을 가질 거예요. 자, 더블점 is nan이냐? 이건 nan입니까? nan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alse 값을 가져. 왜냐면 0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infinite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false 값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해 보면 여기 보면 앞에 true, 요거는 true다. 자, 지금 infinite 값이다. 그죠? 요거는 false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또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0으로 나눴는지 아니면 어떤 값이 뭡니까? NaN 값을 가지는지 그거는 계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계산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여기 if문에서 판별하는 거죠. 자, 이거나 이거 조건을 만족하면 값을 산출하기가 불가하다.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y가 0이니까 값 산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0이 아니고 1로 바꿔볼까요? 뭐 2로 한번 바꿔볼게요. 2로 바꾸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안 뜨겠죠. 그죠? 오류 메시지가 안 뜨면은 여기 인피니티냐 nan이냐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겠어요? 어떤 값입니까? 폴스 값을 가지겠죠? 지금 난 0으로 나눈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더블 점 is infinite이냐 그 값은 돌려주는 값은 폴스 값을 돌려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nan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폴스 값을 아까는 0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true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실행해 보면 다 폴스 값이 나오죠. 그죠? 왜냐면 0으로 안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때는 뭐야? 이제 내가 혹시 계산한 것 중에서 0으로 나눈 값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true이거나 이게 true이면 값 산출이 불가하다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다 true가 아니죠. 아까 지금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z 플러스 2한 값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한 결과를 z 플러스 2를 왜 했을까? z x 플러스 x 나누기 y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코드 이 코드 때문에 값이 이게 4.5라는 값이 나와요. 잘못 나왔어요. 그죠? 그냥 z 값을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 놓으면 내가 계산한 값이 0으로 나눈 값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게 지금 내가 값을 딱 지정해 줬으니까 이거는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y 값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돌다가 y 값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죠? 만들어졌는데 0 값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이런 걸 체크하는 항목을 딱 넣어 놓으면 이게 값이 0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대처할 수 있죠. 그러면 값을 갖다가 안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자,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nan이란 것은 사실은 계산 프로그램 상에서 nan이라는 값이 발생하는 건데, 고의로 있잖아요. 값을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고의로. 여기는 보면 문장이 이 프로그램 얘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뭡니까? 지금 스트링에 유저 인풋 해가지고 이것은 값을 갖다가 바로 유저 인풋이라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nan이라는 값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블점 value over. 자, value over라는 것은 이거의 값을 체크하는 거예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값. 근데 nan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nan이라는 것은 자바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nan이라는 값을 여기 집어넣어 버려요. 숫자 값을 넣어야 되는데 nan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값인데 이런 경우에는 값을 넣어 버린다. 그래서 계산 여기 쭉 가보면 뭐냐니까 여기 current balance라는 값을 만이라는 값을 주고 current balance는 뭡니까? 플러스 이퀄 밸류 하면 뭡니까? 커런트 밸류, 밸런스 플러스 밸류 한 값을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밸류, 그 전에 만이란 값에다가 밸류가 뭡니까? nan이란 값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nan이란 값을 들어와 버리니까 nan이란 값이 들어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계속 이 값도 nan이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nan이나 infinite 이런 이제 0으로 나눈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뭡니까? 그 부작용으로 고의로 누군가 값을 갖다가 이런 값을
계산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뭐 해킹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 이걸 NaN이라는 값을 넣어버렸대요. 어떤 정상적인 값을 넣어야 되는데 숫자 값을 넣어야 되는데 NaN이라는 값을 넣어버리니까 여기 가서 기존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값이 value란 값인데 value가 NaN이라는 값이 딱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값은 찍어보면 NaN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잖아. 얼마 더하기 NaN 하면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결과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 결과를 한번 보면 실행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원래 이 값이 이거는 지금 이제 요게 요 문장이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막아버리면 자, NaN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 지금 current balance 값을 찍어봤는데 current balance는 만에다가 아까 value 값을 더했잖아요, 그죠? 더해서 다시 집어넣는데 만이라는 값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유저 인풋에서 아까 NaN이라는 값을 여기 value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값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값이 이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런 경우도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상에 이런 코드를 딱 넣어놓으면 이제 이런 경우에 누가 고의적으로 값을 넣어놔도 이게 뭡니까? NaN이라는 값을 가지면 그죠? 이제 NaN이냐, 그죠? 그러면 이게 true이면 그냥 value를 0으로 만들어줘 버린 거야, 그죠? 임의로. 그러면 기존에 만에 0을 더하면 만이란 값을 찍잖아, 그죠? 자, 그렇게 처리하면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값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중간에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열에 뭐 어떤 우리가 NaN, 인피니트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발생하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방법을 코드로 한 방법을 예를 보여준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문자열 연산자, 아까 뭐 문자열 연산자는 했어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합치면 된다. 플러스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합치면 된다. 아까 이거 앞에 숫자가 오면 이거는 그냥 6.0 JDK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이제 뭡니까? 동등한지 서로 뭐 같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테저 값하고 인테저 값을 더하면 그죠? 요거 C는 타입이 인테저 타입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박히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인테저 타입과 인테저 타입을 비교했어요, 그죠? A와 B가 이퀄 이건 뭡니까? A와 B가 같으냐 묻는 거예요, 그죠? 같다면 이 D 값은 무슨 값을 가지겠어요? true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같지 않다면 false 값을 가지니까 불리한 타입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D의 타입은 두 개가 인테저 타입이겠지만 D의 결과 값은 불리한 타입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 캐릭터 타입일 경우도 마찬가지. 캐릭터 더하기 캐릭터는 이건 무슨 타입이라고 했어요? C는 무슨 타입이 되겠어요? A와 B를 더하면 C는 무슨 타입으로 됩니까? 무슨 타입? 예? A와 B가 캐릭터 타입이에요. 요거 두 개 더했어요. C는 무슨 타입이 돼요? 캐릭터 타입으로 내가 강제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인테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된다 했어요, 그죠? 더센 연산자는 인테저 타입으로 다 연산 처리된다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테저 타입이다. 근데 비교했어요. A와 B를 비교했어. 그럼 이건 무슨 타입? 불리한 타입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테저와 더블도 섞여 있는 경우도 똑같아요. 요거는 C는 무슨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겁니까? 더블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비교한 결과는 D는 불리한 타입으로 받아져요. 왜냐면 비교한 결과값이 같으냐 다르냐, 그죠? 불리한 타입으로 받아져야 돼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입별로 비교 연산됐을 때 어떤 타입으로 받느냐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이 있는데, 이제 스트링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 우리가 기본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스트링 타입은 문자열에 대해서 뭔가 A라는 변수는 스트링 타입, B라는 변수도 스트링 타입인데, 이게 뭡니까? 리라는 문자열, 리. 예. 자, 그래서 리라는 문자열인데, C라는 변수도 스트링 타입인데,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new string,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면, 나중에 이제 자바에서 뒤에 가면 배우는데, 객체를 하나 새로 생성하는 거예요. 객체를 하나 새로 생성한다. 자, 뒤에 가면, new라고 딱 들어가면 이거 새로운 객체를 내가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할 거니까. 파이썬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안 했었어요? 파이썬은 다르나? 자, 어쨌든, 자, 뒤에 보죠. 문자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이 리라는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과, B라는 문자열이 같은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같은 문자 값이 같잖아요. 그죠? 같으면 같은 저장 공간이 저장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객체를 새로 생성하면 같은 글자잖아요. 여기 리 같은 글자잖아요. 그죠?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장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내용은 같잖아.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같잖아요. 그죠?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같지만 여기에 객체를 새로 생성해 버리면 다른 번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객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변수, 앞에서 우리가 기본 타입의 변수, 정수 타입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자, A라는 변수에는 5, B라는 변수에는 3,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A라는 변수의 저장 공간을 어딘가 메모리에 할당을 해놔야 되겠죠. A라는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 여기에 5라는 값이 저장되고, B라는 저장 공간에 할당된 곳에 3이라는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이다. A와 B가 같은 값이면 같은 부분에, 같은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하면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자, 객체가, 이게 이제 객체라고 표현해 놨죠. 이 객체들이 존재하는 곳은 힙이라는 저장 영역이 있어요. 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다시 할 건데, 요런, 힙이란 공간에 이런 객체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들은 이 힙 공간에 저장이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이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 사실은 어떤 번지를 여기가 요 놈이 가리키는 번지가 값이 있어요. 번지 값이 있어서 실제로는 요 값을 갖고 올 때는 그 번지를 찾아가서 이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 값을. 자, 그 다음에 근데 C란 것은 새로운 객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이 번지와 이 번지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저장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결국은 이 값이 같은 값일지라도 이게 같으냐 비교하면 값이 다른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지가 다른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다른 값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A와 B가 같으냐, 번지 같은 번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A와 C가 같으냐, A와 C는 다른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다른 번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C는 new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죠? 다른 번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폴스 값을 가진다. 근데 꼭 굳이 내 이 문자를 꼭 비교하고 싶다 하면 이 콜이라는 문자로 그 함수를 사용해서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가 가능하다. 네. 자, 그거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니까 요런 문자열에 대해서는 요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어디까지 가냐면 91페이지에 가서 91페이지로 갔어요. 자, 그러면 2학년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는 논리곱, 논리합, 뭐 익스클루시브와 베타 논리, 부정, 논리 부정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논리 연산자. 자, 논리 연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논리 연산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하기 위해서 얘가 있어요. 이게 문자 A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별을 하고 싶다. 자,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판별해야 될거예요. 그죠? 자, A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 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하고 있는데,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 값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죠? 코드 값. 자, 앞에서도 우리가 대문자 A는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하면 값이 65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알파벳이 뭐예요? 24개죠. 그죠? 플러스 2 하면 89인가? 89가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값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문자 A에서부터 대문자 G까지, 그 다음에 소문자 A에서 소문자 G까지, 이 범위가, 코드 값이 갖고 있는 범위가 65에서부터 얼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값을 갖고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논리 연산자를 논리 비교를 하면 되겠죠. A의 코드 값이 뭡니까? 6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냐? 뭐 90보다, 90이 G, 대문자 G가 90이네, 90. 이거 90이에요. 89인가? 90. 90인 것 같다, 90. 그래서 65부터 90까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알파벳은, 내가 읽어온 알파벳은 대문자다. 그죠? 91부터 뭐 또 91보다 크다. 그러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논리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죠? 프로그래밍 해주면 되겠죠? 이거 가능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세요.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비트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트끼리. 그래서 한 비트 단위로 다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 논리 연산자, AND, OR 뭐 쭉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봅시다. 만약 예를 들어서 45라는 십진값이 있어요. 그죠? 45라는 십진값이 값을 45라는 값하고 25라는 값하고 비트 연산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45에 대한 이진값은 이런 코드값, 이런 값이고 25에 대한 값은 이진값은 이런 값이 돼요. 자, 그러면 논리, 자, 이게 이제 이 45, 25예요. 자, 논리 곱을 한다. 논리 곱을 한다. 그러면 각각 비트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죠? 자, 1, 1이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1, 1이면 1 and 1, 1 and 1 하면 뭐예요? 1이 되겠죠. 그죠? 0과 0을 곱하면 0이 되고, 1과 0을 곱하면 0이 될 거고, 1과 1을 곱하면 1, 0, 1은 0, 10은 0, 00은 0, 000, 0이 되겠죠. 그죠? 자, 논리 곱한 결과는 뭐 그런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퀄이 아니고 파이프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 합이 되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or 1.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or 2죠. 그죠? 1과 1에 대한 논리 합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0과 0에 대한 논리 합은 0. 1과 0에 대한 논리 합은 1. 1, 1, 1. 0, 1, 1.
10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000, 00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논리 곱과 논리 합은 뭐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은 사실은 비트 연산을 하면 뭡니까? 인테저 타입으로 변환되니까 45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지금은 45가 요렇게 8비트짜리였다. 바이트 값이었다. 그러면 그 비트 값으로 인테저 값으로 바뀌어서 32비트 아니 이건 뭐야? 이거는 값이 32비트로 바뀌어서 논리 연산이 된 건데 이거 좀 짧게 표현됐다. 그죠? 16비트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논리 비트 연산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쉬프트 연산. 쉬프트 연산은 마찬가지로 이제 A 뭡니까? 꺽쇠 2개. 그죠? B 하면은 자, 이게 정수 A의 각 비트를 B만큼 이동시킨다. B만큼 어디로 이동시키냐?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그죠?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A 그다음에 이거 꺽쇠 3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A의 각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빈자리는 0으로 채운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다. 쭉 해서 비트 연산자, 대입 연산자 쭉 있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는 이퀄 플러스 이퀄 뭐 앞에 다 했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뭐 사막 연산자. 이것은 뭐 조건식 물음표 콜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를 처리하고 이게 거짓이면 여기를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죠? 자, 이게 보면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물어보고 크다면 A고 90보다 작으면 B다. 뭐 이런 문자를 출력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사막 연산자로 처리하면 간단한데 만약에 if 문으로 처리하면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그레이드 값을 A에 넣고 그레이드 아니면 그레이드 값을 B에 넣고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 우리가 변수 관련된 연산 관련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거 그 책에 있는 예들을 다 하나씩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까도 대부분 다 해봤지만 그죠? 예. 조금 더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실습 시간에 앞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제들 그죠? 예제들 안 해본 것들 다 해서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 결과값을 출력해 가지고 결과값을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값을 출력값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뭡니까? 그 설명해서 집어넣으세요. 각각의 예제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제들 다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예제들 쭉 해 가지고 결과값을 첨부하도록 하세요. 아까 앞에 했는 내용들은 빼도 돼요. 안 했는 내용만 하도록 합시다. 안 했는 내용들. 그리고 확인 문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오름식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고 일단 해서 3장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이제 4장 조건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장까지는 조금 빨리 나가고 이번 주에 4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참조 타입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3장 예제, 2장은 저번 했잖아요. 그죠? 그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3장 예제인데, 아까 우리 했던 내용들은 빼고, 아까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거, 그거는 빼고요. 안 했는 부분, 내가, 안 한 예제들 있죠. 그죠? 안 한 예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자, 그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그냥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문을 넣어서 파워포인트에
그림 캡처 떠가지고 그림 캡처 뜰 때 있잖아요. 이렇게 뜨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면 이만큼 비워놓고 이렇게 캡처 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화면을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 쉽잖아요. 그죠? 굳이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어요. 이건 좀 작게. 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리포트를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빈 공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코드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캡처를 뜨세요. 캡처 떠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올려서 다 작성해서 올려주도록.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